안녕하세요.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죠? 뒤에 배경도 생겼습니다. 배경이 생긴 이유가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요. 뒷부분이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뭐 따로 만든 건 아니고요. 전에가 아니라 지금도 이제 앞에 매장 앞쪽에 햇빛 가리개로 쓰는 플랜카드 썼던 플랜카드 중에 하나를 이렇게 그냥 갖다가 그냥 걸어 붙였습니다. 근데 여름에 너무 뜨겁거든요. 자, 지금 오늘 또 만드는 이 동영상은 이 새벽에는 꼭 목이 가라앉아서 서바이벌 게임 즐기기 지금 5부까지 갔는데요. 이제 5탄이 아니라 6탄입니다. 6탄. 그래서 아무래도 그 주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고 좀 많이 그 문의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 스나이퍼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에서의 스나이퍼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게임에서 스나이퍼에 대한 질문도 있고, 스나이퍼건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나 궁금증에 대한 그 질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취합해서 아마 또 이것도 또 2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편당 20분씩 밖에는 시간이 좀 없어서 계속 제가 중간중간에 시간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스나이퍼에 대해서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영화는 현실은 아닙니다. 영화는 영화예요. 그래서 제가 뭐 감히 실제 군에서 스나이퍼를 하셨던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이제 감히 그걸 논하기는 좀 힘들지만, 제가 알고 있는 외국인 친구들, 특히 이제 미군 친구들한테 들은 정보들과 현실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들은 현실적인 정보들을 조합했을 때, 자료들을 취합하고 했을 때, 실제 탄이 그렇게 좀 단순한 생각들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스코프상에 십자선을 놨을 때 십자선의 중앙에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걸 오조준에서 쏠 거라는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오조준이라는 표현은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요. 제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실총에서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하시고요. 제가 무슨 누가 누구를 잘못했으니까 그거를 고쳐라 이런 의미에서 이런 동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 갖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자는 의미로 그냥 얘기하는 거라 틀린 지식이 전달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알아서 걸러서 들으시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그 실총도 물어본 바에 의하면 정조준 센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조준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클릭을 수정해서 거리가 멀어지면 아래쪽으로 조준하는, 하향 클릭으로 오조준하는, 오조준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요 사실. 클릭 수정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쓴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실총도 그냥 무슨 FPS 게임 하듯이, 요즘 FPS 게임도 바뀌었어요 사실. 옛날에는 그냥 쏘면 거기 가서 그냥 무조건 십자수 중앙에 꽂혔죠. 하지만 요즘은 이제 쏴보시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중력의 영향 여러 가지 고려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탄이 그렇게 꽂히지 않아요. 하물며 저희가 사용하는 비비탄 스나이퍼건이다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더 어려워요. 그나마 실제 그 총알은 탄두가 유선형이 기라도 하죠. 저희 그 동그랗잖아요. 최악의 조건입니다. 물론 네모난 거보다는 낫습니다만,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요. 동그랗다는 건 좋지 않은 조건이에요. 유선형이 가장 좋은 조건이죠. 공기를 가르기도 좋고요. 근데 유선형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지금 동그래도 단속하는 판에, 멀쩡하게 게임 뛰고 있는 걸 단속하는 판에 그걸 뭐 유선형이라면 가만 두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비비탄 쓴다는 걸 생각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꿈만 크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스나이퍼건 사가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갑니다. 근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스나이퍼건들 거의 다 쏴봤는데요. 100%라고는 얘기 못하고요. 저희 쪽으로, 에어소프트 게임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나온 스나이퍼건들은 거의 다 쏴봤습니다. 근데
사실 마음에 드는 총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좀 웃긴데요. 어떤 분들은 왜 그러냐, 뭐 내가 이거 쏴보니까 이거 굉장히 좋더라, 이게 최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하나도 마음에 든 게 없어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그 사용한 총의 개수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기준이 높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마음에 드는 건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만큼 집단성이 이렇게 훌륭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인지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 문제를 말씀드리면, 뭐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예전에는 뭐 파워 규제라는 건 일본 현지에도 없었고 국내에서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스나이퍼건의 파워를 일반적으로 높게 잡는 거는 일반적인 그 그냥 뭐 묵시적인 룰이었습니다. 게임에서도. 근데 게임을 뛰기 위해서 이제 파워를 높였는데, 이게 착각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제일 큰 착각이 파워를 높이면 비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고 집단성도 당연히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은 파워를 높이면 비거리가 늘어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해서 뭐 소위 뭐 어떤 기자가 얘기하는 무슨 일보였나, 무슨 일보였는데 뭐 중요한 그 세 가지 신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2km를 날아간다는 등. 사실 실제 스나이퍼건도 2km 날아가면 굉장히 잘 날아가는 총이거든요. 근데 그 말도 안 되고요. 뭐 또 그 모르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무슨 뭐 한 100m는 손쉽게 날아가요 그러는데, 그거 그 50m 넘어가면 사람 보이지도 않아요. 비비탄은 6mm인데 그게 보입니까? 100m 날아가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 문제는 이제 날아간다 쳐도요, 이게 탄속이 빠르면 상대적으로 비비탄이잖아요. 가벼우니까 이게 탄이 이렇게 흩날립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흩날린다는 표현이 뭐하고 비슷하냐면, 종이를 뭉쳐가지고요, 아무리 실컷 던질라 해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가볍게 그냥 한쪽으로 휘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훅 떨어지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물론 회전을 걸면 조금 낮아지긴 하는데요,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탄속이 높아졌는데 탄의 무게는 가벼우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네. 탄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막 날아다닙니다. 이제 날린다는 표현을 보통 쓰는데요, 쓰시는 분들은, 이제 저같이 오래 하신 분들은 날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국내에는 합법이 아니지만 조금 더 무거운 0.2g 탄보다 더 무거운 뭐 2배 정도 무거운 비비탄을 쓰면 이게 잡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제조 특성상 그 비비탄은 직경은 똑같이 6mm여야 되거든요. 근데 무게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공개적인 데서 얘기하기 그런데, 하여튼 사실은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첨가되는 물질 때문에 비비탄의 그 거칠기는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속을 높였는데, 그러니까 해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만이나 일본 쪽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0.28이나 0.32, 0.40탄 뭐 이런 거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냐면,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크기는 똑같이 6mm인데 무게는 무거워져야 되니까 들어가는 물질 자체가 당연히 한정돼 있어요. 어떤 물질을 섞어야 되는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탄이 거칠어집니다. 표면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사실은 그 뭐랄까 집단성에는 반대로 가는 특성이 나타나죠. 물론 집단성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는 걸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0.2g 탄 쓰다가 중량탄을 쓰면. 왜 그러냐면 그 일단 호흡이 적게 먹거든요. 적게 먹고 바람의 영향을 어쨌든 적게 받아요. 근데 문제는 집단성은 사실은 반대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거치니까. 비비탄이 너무 거치면 이 집단성은 반대로 역행을 합니다.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런 거고, 호복 고무 자체의 수명도 줄어들고요. 물론 이제 그걸 또 맞추기 위해서 호복 고무 자체를 또 뭐 딱딱한 걸 쓰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요거 갖다가 쓰고, 요거 문제가 되니까 저거 갖다 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잡탕이 돼요. 사실은 뭐 전동권에서도 오래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총에서 뭐 예를 들면 마류 제품이, 옛날 마류 제품들 보면 이제 기아라 피스톤이 좀 상대적으로 약하니까 그러면 물론 약하진 않았어요. 재질이 약하다는 뜻이지 그 치차나 이런 것들은 잘 맞기 때문에 오랫동안 썼거든요. 그래서 한번 갈리고 나면 그러면 강화형으로 할게요. 그래서 강화형으로 막 넣거든요. 근데 문제는 피스톤은 뭐 클래식 아미,
그 다음에 기아는 라일락스, 그 다음에 뭐 스토퍼는 뭐 SH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섞다 보면요 이게 서로 안 맞아요, 조합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마르이코 같은 경우에 제 말 이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마르이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마르이코는 막 바꾸다 보면요 결국 다시 노말로 돌아갑니다. 왜냐면 이게 안 맞아요, 전부 조화가. 그래서 튜닝의 끝은 노말이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게 중국 쪽 제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 마르이 제품에서 나온 거예요. 마르이 제품을 하다 보면 결국 노말른 게 제일 조용하고요, 노말 상태가 제일 깨끗하고 작동성이 제일 좋아요. 물론 중국산이나 대만산 일부 제품들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소리도 워낙 그 순정 자체도 워낙 깔깔하고 작동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손을 봐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부품을 바꾸는 게 무조건 대세는 아니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스나이퍼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스나이퍼건에 대한 너무 환상을 꿈꾸지 마시라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계적인 거는 한계가 있어요. 기계적인 건 한계가 있고요. 그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는 건 사람입니다. 기계적으로 오차가 나온다면, 쐈을 때 집단성이 여기 이렇게 계속 편차가 나온다면 그 편차를 줄일 수 있는 건 인간적인 요소예요. 사람, 인적 요소입니다. 사람이 그걸 컨트롤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스나이퍼를 하면 저희 팀원들이 그 낑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스나이퍼가 밀도 있게 탄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제가 쏘는 것들이 뭐 정확히 맞는 경우도 있지만 그 쉽지 않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밀도 있게 들어오다 보니까 팀원들이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스나이퍼는 굉장히 정확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환상을 가지고 그럼 나도 스나이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스나이퍼건을 삽니다. 사서 막상 써보거나 아니면 제 총을 잠깐 달라 그래서 제 총을 한번 쏴보고 이거 가지고 쓰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쓴 거 맞거든요. 네. 심지어 그 총은 제 총도 아니에요. 한 분이 안 맞는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원래는 이제 제 거였습니다만. 네. 그래서 제가 쓰던 거 다시 그 본주인이 가져가서 쓰다가 또 안 돼서 저한테 줍니다. 안 맞거든요. 주고 또 쓰면 거기에 또 맞거든요. 그리고 또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주고. 지금 현재는 아예 찾지도 않아요. 그냥 저한테 맡겨놨어요. 그 총을 제일 잘 다루는 건 저예요. 근데 그 총이 훌륭한 총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되게 웃기죠.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마르이 VSR10 그 노멀을 가지고 게임을 뛸 때 했는데 뭐 파워 자체는 손도 안 댔고요. VSR10 노멀이라는 게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게임 중에 쓰면 전동 소총하고 똑같거든요. 비거리가 되게 약간 좀 늦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노말 가지고 스나이퍼가 되나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이제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건 이제 2부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선 이제 오늘은 건에 대해서만 설명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탄 쐈는데요. 첫 발을 쐈는데 이게 VSR10 노말이요. 이 집단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0.2g 넣고 쏘면 집단성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좋아요. 집단성은. 그리고 마르이 그 스나이퍼건들이 사실 게임을 뛰시는 분들한테 별로 인정을 못 받긴 하는데 문제는 이게 노말 상태에서 0.2g 탄을 넣으면 그것만큼 집단성이 뛰어난 건 없어요. 사실 제가 써봤을 때. 그래서 VSR10을 가지고 이제 사격을 하는데 쏴보니까 피용, 그러니까 딱 쏘면 탁 하고 날아가는데 이게 이제 속도가 너무 늦는 거죠. 근데 상대방에 도착할 때쯤은 상대방이 벌써 엄폐물 밑으로 사라지는 순간인 거죠. 저는 이제 보고 쐈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3번 이상 쐈을 때는 사실 의미는 없거든요. 그 이상부터는. 쏴보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그 사람이 올라오는데 상당히 규칙적으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소리가 나면 싹 내려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올라왔다 다다다닥 쏴야 되더라고요. 반격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딱 쏘니까 하나 둘 셋 다다다닥 이렇게 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쏠 때 날아가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대략 또 요것도 3초더라고요. 거기까지. 그래서 탁 쏘고 하나 둘 셋 하고 올라오니까 3초가 아니었나? 뭐 5초였나?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쐈을 때 하여튼 3초 정도 걸렸으니까 미리 3초 전에 사격을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 내려가고 3초 전에 사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내려가는 순간에 쏴서 그 사람이 3초 안에 올라오게 된 거죠. 그래서 쐈는데 굉장히 웃긴 게요.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요. 지금 없던 얘기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그 몇 초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갑자기 거기 집착을 했는데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재밌는 건 정확하게 제가 예상했던 시간에 올라왔다는 거죠. 물론 이제 처음 하시는 분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올라왔는데 하필이면 이것도 굉장히 그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올라오는 시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리 올라올 수도 있고 나중에 올라올 수도 있는데 미리 올라오면 머리털 끝 여기 이마 윗부분에 맞을 거고 빨리 올라왔으면 몸통에 맞을 거였는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딱 올라오는데 관중에 맞은 겁니다. 관중에. 그래서 사실 발수로는 거의 10발 이상을 쐈어요. 그 사람한테. 다만 10발 이상을 쏠 수 있었던 건 그분이 저를 보지 못했다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10발 이상 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그 사격은 어디다 사격한 거냐? 그분이 딴 분한테 사격한 거죠. 워낙 적이 많았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그걸 딱 맞고 나서 그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기에 맞는다는 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루이 VSR-10에서 노말이고 0.2g 탄을 쐈는데 거기에 관중을 맞는다. 최대 사거리에서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분 딱 맞고 아웃 그러면서 엄지손가락을 딱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VSR-10을 구매했어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분 결국은 그거 팔았어요. 쓸 수가 없어요. 솔직히 굉장히 답답하죠. 미리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고 탕 쏘면 영화 같은 탕 쏘면 탁 하고 바로 꽂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미리 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저는 그 이점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루이 그 스나이퍼건 제품이 파워 튜닝을 하거나 막 이러면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굉장히 엉뚱한 총이 돼 버려요. 막 집단소도 흩어지고 고장도 많아지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노말로 쓰면 굉장히 0.2g 탄 썼을 때 탄품질도 좋고 집단선도 좋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이용한 거죠.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재밌게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첫 번째 총에 대한 환상을 깨시라는 겁니다. 스나이퍼건에 대한 환상을 깨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총에 대한 환상을 깨고 그 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적인 요소. 사람이 이 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제품이어서. 이건 부단 스나이퍼건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에어소프트건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아이들 거는 좀 빼고요. 그거는 이제 집단성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서 마루이 제품을 쓴다고 봤을 때 그렇다고 보죠. 그러니까 전동건, 권총, 뭐 가스식 소총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쓰기 나름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없어서 여기서 끊고 이제 다음 파트가 지금 6부인데요. 다음 파트 7부에서는 그 실제 스나이퍼건을 활용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를 좀 제가 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정보니까 더 좋은 정보 있으시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딴지 걸기 위한 정보는 주지 않는 거는 좋습니다. 뭐 연원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쳐다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냥 서로 그 게임을 뛰시는 분들은 뛰시는 동호 표현 입장에서 이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은 초보니까 이제 게임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지식을 먼저 습득하고 간다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오래 뛴 사람의 정보를 얻고 간다는 이런 기분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스와트 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저희 쇼핑몰은 그 www.swatmodel.co.kr입니다. 스와트 모형이고요. 뭐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스와트 모형 치셔도 검색이 됩니다. 다음 7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